아, 네네. 예, 말씀하세요. 뭐 오늘 뭐 지금 판문점에서는 지금도 회담을 하고 있는가 보던데. 네네. 아마 성김, 필리핀 대사가 아마 회담 단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또 재미교포고, 예. 또 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협상 대표로, 예. 이렇게 앉혀가지고 아마 협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싱가포르 6월 12일 날, 예. 그 회담을 어쨌거나 이제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의미 같아요. 근데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트럼프가 지금까지 온 건 기본적인 협상 좀 전략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되는 건 미국의 통상적인 보수 정치권에서 또 미국의 정상적 어떤 가치관에 하고는 트럼프의 스타일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 결과를 중시하는 협상 전략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비즈니스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건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김정은을 다루는 기술이 또 협상 전략이 기존에 이제 통상적으로 미국의 어떤 정치권에 했던 부분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를 기대한다면 아마 트럼프 같은 스타일이 김정은을 다루는 데는 가장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협상이라는 건 이제 밀고 당기고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쓰고 하는 부분인데 협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갖고 있는 협상이 우위를 끌기 위해서는 실제 자기 갖고 있는 어떤 무기가 있거든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인 어떤 역량과 군사적인 힘이 뭐 전 세계 어느 누구하고도 상대에서 대적할 어떤 그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미국의 어떤 가장 큰 협상의 우위의 어떤 그런 무기는 바로 어떤 미국의 어떤 슈퍼파워 국가로서의 위치다. 거기에 반해서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열악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가도 통제하는 그런 어떤 그런 독재자로서 명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도 뭐 전 주민들이 아사되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뭐 모든 게 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이 협상이라는 자체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이제 김정은은 트럼프로부터 어떤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원한 걸 얻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써왔던 그런 벼랑 끝 전술 상대를 완전 무식하게 코너로 몰아가지고 말도 안 되게 이제 그런 협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몰고 가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그게 이제 북한의 통상적인 이제 협상 전략이었고 그것 또한 그런 방법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번에 먹혀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그거 한 판이 한번 깨지고 다시 이제 북한이 김정 꼬리를 내리고 지난번 문재인이하고 이제 며칠 전에 반문각에서 회의했던 것도 일종의 이제 저는 트럼프에게 협상을 다시 하도록 어떤 기회를 달라는 저는 뭐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성김 대표하고 지금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협상하고 있는 거는 절대적으로 미국이 어떤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항상 말씀드린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그러니까 협상이 결렬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절대적으로 북한이 김정은에게 불리하죠. 협상이 깨져가지고 김정은이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더욱더 코너에 몰리고 군사적인 어떤 제재 위험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이 트럼프의 어떤 전략을 보면은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제 이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에 쓰던 전략과 다르게 김정은은 굉장히 이제 거꾸로 코너에 몰기도 하고 이런 전략을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지금 현재 일본에 미군의 엄청난 전략 자산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을 이제 압박해서
결국 이제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전략적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명분이든 현실적인 어떤 그 상황을 고려했을 때 트럼프의 압도적인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 거기에는 결국 이제 김정은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본적인 어떤 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아는 한 가지 지금 이 캐소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로 김정은이 원하는 선을 어디까지 들어줄 거냐. 저는 그게 결국은 핵심이라고 봐요. 부분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일종의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문재인의 어떤 그런 그 중간에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당초에는 어느 정도 기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저는 5월 20일 날 그 회담장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 하나 뭐 치욕이죠. 또 이런 과정들 보면서 트럼프 정부는 이 남한의 문재인 이 정권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정상적 정권으로 그 대접하지 않는 저는 뭐 그렇게 아마 명확하게 그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제가 바라볼 때는 어떤 후회 없는 그죠?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어떤 상세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놓친다는 건 어떤 의미이신가요? 아니 어떤 그 협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실상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부딪혀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걸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미국의 조건을 김정은이가 다 받으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맞습니다. 그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김정은은 본질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됐을 경우에 미국에서 그런 얘기, 이제 폼페이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경우에 소위 말해서 이제 ICBM이나 핵에 대한 비핵화를 실현하고 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이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자 그렇게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김정은의 어떤 정권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상원에서 이제 인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협상이 되고 나면 두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과정들이 뭐냐면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급박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체제 안전 보장인데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의미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 바라보는 건 이제 평화 협정을 통한 미군 철수까지를 전제로 한 부분일 텐데 그러나 그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까지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국 이제 어쨌거나 뭐 종전선언을 하고 미군이 주둔한다는 전제하에서 미군이 현재 주둔 플러스 아마 북한 평양까지도 주둔할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이제 그 외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투자 경제적인 어떤 민간 투자부터 들어왔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북한이라는 이 정권 자체가 이제 개혁 개방이 되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북한의 그 정치 수용소에 약 한 20만 명 이상이 정치 수용소에 감금돼 있다고 하는데 결국 미국에서 과연 그거를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정상국가로 간다는 전제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정상국가로 간다는 얘기는 반드시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까지 그 투옥됐던 많은 정치 어떤 그런 인들이 결국은 이제 반정부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어떤 경제적으로 좀 개방되고 먹을 만하면은 결국은 사회의 어떤 그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는 최용이든 누구든 간에 어떤 김정은의 그런 그 강압 통치에서 숨죽이고 살았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들어가고 서방 세계의 어떤 경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뭐 CIA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을 뭐 충분히 고려할 텐데 결국은 지금 당장은 살 수 있겠지만은 이 개혁 개방이 빨라지고 외국 그 경제 자본이 빨리 들어올수록 또 이제 통신에 대한 것도 해외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이제 상당히 이제 외국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 내부의 주민들의 봉기에 의해서 저는 김정은의 그 목숨도 오래 가지 못할 거다. 그 부분은 북한이 미국이 그 정권을 보장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은 이 협상을 자기가 원하는 걸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저는 지난 70년 통치 자체가 종말을 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점이 1년이나 내년부터 어떤 그런 과정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금 그 북미 회담을 하든 안 하든 결국 레짐 체인지네. 김정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예. 제가 예. 드린 말씀은요. 예. 전 세계 어느 국가든 간에 독재 통치를 하게 되면요. 예. 독재란 건 뭐냐면은 힘으로 국민들을 또 억압해서 이 정권을 유지시킨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 많은 그 관료들이나 국민들 입장에 반대 어떤 생각 갖고 있는 국민들께서 억압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억눌려 있지만 그 부분이 결국은 또 외부의 어떤 환경 변화나 어떤 상황이 변화가 변수가 생기면은 결국은 그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민주화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가는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공통적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너무나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손으로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개혁 개방을 풀어가지고 주민 봉기와 반대 세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는 어떤 의미에서는 김정은을 떠받치고 있는 그 관료들에 의해서 저는 그 김정은이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저는 사실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그건요. 뭐 중동이든 모든 독재국가 공통적 과정을 겪어온 겁니다.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공산주의가 수십 년간 지내왔지만 천안문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중국 같은 경우 사회주의 노동당, 이 공산주의 사회도 억압된 사회였지만은 천안문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거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소련도 붕괴된 게 결국은 모든 국가의 경제가 망가지고 이 억압 통치가 지속되면요. 결국은 어떤 반대 세력에 의해서 그 체제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는 그건 역사의 어떤 뭐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결국 김정은 정권 자체도 마지막 코너에 몰려서 결국 핵이란 걸 가지고 자기 체제 보장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떴지만은 그 핵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의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100%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그 정권은 김정은을 지금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도와줄 정도가 한편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관점인데요. 우리가 탄핵을 쉽게 보면 다른 예지만 탄핵을 찬성한 그룹과 반대한 그룹의 입장이 뭐냐면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우리처럼 탄핵을 격렬하게 반대한 그 애국 시민들은 문재인 정권 자체 정당성부터 하고 모든 걸 부정하고 그걸 지금 얘들이 지금 억압하고 하는 모든 것을 당연히 그렇다고 인식하는데 자한당도 마찬가지고 탄핵을 찬성한 그룹들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탄핵을 인정했기 때문에 5.19 대선 자체도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모든 정권의 어떤 그 정책들을 비판하고 또는 지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문재인이 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건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엊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도태우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법률가니까. 예. 그거 왜냐면은 한 2시간 정도였지만 우리가 국권 통수권이 그 중지가 된 그런 보안에도 모든 체계가 스탑된 부분일 뿐만 아니라 예. 결국은 저 북한이란 거는 우리 잠재적 잠재가 아니죠. 일종의 우리에게 적군이라는 얘기예요. 북한이라는 존재는 아직도 우리 헌법체계, 우리 기준에 있어서. 그러니까 적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 국가보안법에 봤을 때 당연히 그 부분은 이제 정상적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이제 문재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일종의 탄핵까지도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문재인이 표현하는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란 표현과 이제 미국이라는 얘기도부터 하고 하는데 사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그 국가 수반이라면은 북한은 엄연히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주적이고 다만 현재 이제 어떤 그 남북 간 대화라는 어떤 그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엄밀하게는 우리의 주적이기 때문에 이 주적에 대해서 발언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이게 그 문재인과 김정은은 아군이라는 이게 등식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고든 창이라는 그 아시아담대 정책평론가 같은 게 팍스뉴스에서 나와가지고
현재 김정은과 문재인의 지나친 어떤 밀착, 이거는 지나친 어떤 그 친북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그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있을 수 없는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역설적으로 이 문재인의 사상과 어떤 그런 그 의도 자체가 충분히 일종의 빨갱이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의 어떤 사상, 고영주 변호사가 얘기했던 문재인이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그 개념 자체를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일종의 커밍아웃 비슷하게 명확하게 자기 어떤 정치적 색상 이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은 점점 어떤 그 제가 봤을 때 무덤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외국 그 해외에서도 뭐 인식을 그래 하고 있지만요. 아니, 근데 통수권을 2시간 동안 정지당하고 그러면 뭐 밖으로 들어갔는데 뭐 뭘 수호할 의지가 없다 그러는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정치적 힘이 현재 좌파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사실 따져도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떤 그 상황이 조금 반전돼 가지고 지지율이 좀 폭락한다거나 정치적 상황이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왔을 때, 저는 엄청난 어떤 그 여적 행위, 반국가 어떤 죄부터 해서 엄청나게 아마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현재 그 재판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 뒤집어 씌워도 이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행위에 대해서는 반국가 단체의 어떤 이적 행위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그 대한민국의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법적 그 조치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건 뭐 일본, 미국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는 그 사실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냐면요, 경제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정치는 선동을 통해서 일반 정말 그 막말로 이 개돼지 국민들이 속을 수도 있고 무관심한 국민들이 정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경제는 결국은 자기 개개인에 미치는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현재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에 하나 무너지는 건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무너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2차, 3차 피해로 문재인 정권이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저는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김정은이나 문재인은 이 지금 미국 회담이 성사되는 것에 그 어떤 좁은 의미의 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맞죠, 착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미국 회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김정은의 제거가 빨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지금 이 보니까 미국 회담이 아니라 빨리 제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저는 이래 보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드렸다시피요,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 봤을 때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제 그 ICBM이나 핵이란 문제를 이제 제거시켜 갖고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 국제 질서에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단기 전략이거든요. 그걸 제거하는데 결국 이제 방법이 두 가지 아닙니까? 협상을 통해서 네가 내 말을 들으면은 소위 말해서 체제 보장해주고 경제를 지원해가지고 가는데, 그 이면에 미국의 무서운 어떤 그 전략은 내가 손을 통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 주민들 통해서 피를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의 전략은.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김정은이가 미국의 트럼프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군사적인 어떤 감행을 통해서 일종의 김정은의 어떤 체제를 드러내겠다는 이 두 가지 옵션을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 봐서는 이걸 택하든 저걸 택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이 제거시키는 건 동일한데 시간의 어떤 차이,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 봐서는 선택적으로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은 거예요. 이미 이제 미국은 이미 이것을 결과를 이미 알고 지금 하고 알고 있고. 있죠. 그럼요. 그런데 보십시오. 김정은이는 미국과 김정은이는 지금 이 부분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죠? 고민이 많죠. 자, 그래서 초기이네요, 보세요. 보니까 김정은이 결국 이제 자충수라는 게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빨리 할수록 자기는 그걸 미국을 위협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자기 체제 보장을 이루는 그 방법을 택했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거꾸로 자기 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협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내가 1년 살고 2년 후에 죽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고집 부려가지고 갈 거냐 한 그 현재 결국 현실이 김정은에 놓여 있다는 게 지금 분명한 사실이고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전 세계 어느 독재국가든 미국과 협상 또는 미국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관계 빚어가지고 성공한 독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보시고 후세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에 어떤 독재자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시리아부터 또 가다피도 마찬가지고 또 베네수엘라부터 쿠바부터 해가지고 모든 독재 정권들의 종말은 살아남는 독재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협상 자체가 결과가 어떻든 간에 큰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제가 또 사실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현실적인 결과가 오냐 하면요. 예. 경제적 지원은 이제 당장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경제 지원할 때 미국이 돈 낼 것 같습니까? 미국 돈 안 냅니다. 모든 그 경제 지원의 한 7, 80%는 대한민국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본이 지원을 합니다. 그럼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이 왜 결국 이제 그 경제에서 무너지냐면요. 현재 대한민국의 그 재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 수출도 안 되고, 현재 민노총으로 해갖고 인건비 상승해갖고 모든 제조업들이 거의 그 희망이 없고, 대기업 자체도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거의 적자 상태로 돌아서고 있고, 결국 이제 가계부채도 올라가고 금융 불안이 오고, 결국 부동산 값도 저는 폭락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자영업 자체가 점점 무너지고 실업률이 증가되고 대한민국 한마디 경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미 10년 전부터 예견됐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4대 경제개혁 하는 부분을 왜 그랬냐면요. 그다음 국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그다음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노조 개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 발전번하고 내서 이런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그 초창기부터 이런 상황,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는 완 상태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 했던 거예요. 그런데 현재 얘들 같은 경우는 거꾸로 민노총에 업혀가지고 완전히 모든 걸 다 원점을 돌려버렸잖아요. 결국은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이렇게 어느 정도 회복 상태 내지는 좀 이 퇴보하는 걸 막은 상태였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냥 더 내리막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실제 경제 지표 자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 연말되고 내년 되게 되면은 현재보다 훨씬 더 위기 상황이 옵니다. 그랬을 때 북한에다 무슨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돈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심지어 금융 불안이 오고 지금 통화성화법 같은 게 일본하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제 간의 금융 불안이 이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게 현재 국제 이 경제 상황 보면은 일본 엔화하고 달러의 어떤 그 환율에 대한 변동 크게 없어요. 그러나 달러 대비 원화는 강세가 되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일본과 경쟁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출은 경쟁력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환율이란 거는 이 경제 외적 측면으로 정치 외교도 관계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현재 이런 어려움, 이런 상황이 갈등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이 환율과 이 금융 불안이 이제 가중되기 때문에 저는 연말 내지는 내년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경제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결국 그 상황이 아무리 미국 간의 협상이 장밋빛으로 끝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다음부터 현실적인 이제 이 경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권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가 보면 지금 이 북미회담이라든지 보면 그 초점이 그 김정은 제거인데요. 핵미사일은 김정은 제거하고 나면 핵미사일은 자동으로 제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죠. 미국에서 이제 사실은 김정은 핵을 제거하는 방법이 간단한 건요. 김정은 체제를 없애버리면 간단합니다. 궁극적으로. 뭐 우리가 핵을 숨겼다 없었다 그 필요 없이요. 예. 지가 숨기든 말든 김정은 자체를 드러내면 돼요. 그리고 김정은 체제를 제거하는 그런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도 이제 껄끄러운 관계 되니까 일종의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핵과 ICBM을 1차적으로 걷어내게 되면은 예. 자연스럽게 민간 경제가 들어가고 어떤 투자가 들어가면은 결국 주민들의 어떤 그 국제 어떤 교류 인터넷이나 통신이나 이게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꿔지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또 뭐냐 정상국가를 오기 위해서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치 수용소 같은 거 다 폐쇄시켜라. 인권에 대해서 신경 써라.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어떤 적법 절차,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기준에 하라고 이런 요구가 자꾸 들어가겠지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김정은으로부터 내부의 적을 자꾸 만들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래서 저는 반대 세력에 의해서 김정은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건 뻔한 그 과정입니다. 그럼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는데 왜 문재인은 거기에 같이 함께 죽으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냐하면은 예. 문재인 자체가 예. 출발 자체가 종북 주사파로 출발한 거 아닙니까? 예. 좌파가.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일단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통일이라는 관점이 접근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든 뭐든 다 무시하고 일단 무조건 우리 민족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보고 이제 접근하는데 사실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한민국의 미래와 경제가 어떤 이걸 무시하고 거기만 지금 올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정상적인 이 통치권자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보고 판단할 텐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재인이 주변에 전부 친북이 주사파로 둘러싸여갖고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바치는 그런 그 현재 선국이라고 지금 고덕창 같은 경우도 그 말씀 박순주 선생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이 문재인이 종말이 어떻게 본인 자신도 제가 볼 땐 그런 뭐 종말을 고한다고 봐야죠. 아니 김정은이 제거되면 문재인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악하면 할수록 더 함께 가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무너지면 결국은 이제 이 주사파 정권의 어떤 그 숙주가 이제 뭐 제거되면은 결국은 이제 본인들도 뭐 그 알 텐데 그러니까 그래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록 자기들 어떤 그런 그 속내가 점점 앞으로 더 드러나겠지요. 결국 뭡니까 뻘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발이 더 둘러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렇게 그 단추를 끼워버렸기 때문에 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 그럼요. 지금 선택 여지가 없어요. 지금은 이미 일 젖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이제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 호의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너무 노골적으로 예. 김정은 펜을 들고 완전히 친북으로 이렇게 갈아타버리니까 이제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 문재인 정권 보는 걸 정상적 국가로 정상적 어떤 그 체제로 보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겁니다. 결국 갑자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이제 바라보기를 사회주의로 뭐 대한민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갑자기. 지금 그럼요. 1년 만에 헌법 개헌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사회주의 국가로 돼버렸네요. 금방 그죠? 그럼요. 결국 김정은 제거되면 대한민국도 그 정권이 제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김정은이는 저는 두 가지 미국이 알아서 하든지 또는 그 북한 주민 내부의 어떤 봉기로 인해서 김정은 체제는 종말을 구할 것이고요. 예. 이 남한 정부 같은 경우는 경제가 무너짐으로써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아마 그 최후의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국민들은요 사실 굉장히 또 이기적이 영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그 얘기는 지금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어려워서 힘들게 되면요 결국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2년이 넘어가면요 결국은 정권 비판하는 세력으로 도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건 뭐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요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이기주의 국민이잖아요. 손해를 보면 가만히 안 있죠. 뭐 우리가 뭐 장점도 있어 또 단점이죠. 어쨌거나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결국 국민은요 정치꾼 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자기들 편입니다. 그 얘기는 자신들에게 도움이 피해가 온다 그러면요 또 비판하고 또 새로운 세력을 또 이렇게 또 찾아가면서 또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보이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민노총이 여의도에서 했거든요. 보십시오. 바로 걔들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 촛불 가지고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의 1등 공신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네. 최저시급제, 최저임금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얘기하니까 돌변하지 않습니까? 결국 걔들도 이익단체나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내가 볼 때는 민노총도 이제 좌파 정권을 만들어 가지고 민노총이 그것까지 뺏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쨌거나 민노총 그렇고 내부 자기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촛불 집회를 통해서 세력을 규합해서 이 탄핵이라는 이런 그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치 그 개선장군인 양, 개국 공신인 양을 생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 그 결과 지금 누구야 민노총에 있던 한상균이가 그 쓰레기 같은 놈 예. 봤지 않습니까? 예. 마치 자기들 세상처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권은 이제 뒤에서는 쥐고 헛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경제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이 최저시급, 최저임금 이 문제하고 또 뭐 등등 이런 뭐 52시간 주 또 근무에 대한 이런 부분 등등이 생기면서 예. 정부로서는 결국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머리가 아픈데 결국은 민노총으로 반대하니까 내부적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또 비판하겠죠. 결국은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또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아마 문재인 주사파 청와대 애들만 남는 그런 아마 저는 왕따당한 정권 종말을 구할 것이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몇 년 되면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있죠. 예. 국회의원들 얘들 또 전부 다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한번 지켜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릴 부분 결과가 어떻게 오는지. 왜? 결국 문재인이 2년 하면서 먹을 거 다 얻어먹고 이제는 지지율 떨어지게 되면 쟤든 지 살길 위해서 또 흩어집니다. 또 문재인 비판하고 또 떨어져 나갑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거의 내년 되면은 문재인 정권은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그런 상황, 네네 감사합니다. 예.